판매 중단 사태, 파킹 거래, 수익률 돌려막기 등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된 라임 자산운용이 한 달 새 5천억 원가량의 설정액이 증발했습니다. 판매 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라임 자산운용의 악재가 번지고 있었는데요. 장민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라임 자산운용 사태가 좀처럼 잠잠해지기는커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가 처음으로 이뤄진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매 중단 사태뿐만 아니라 파킹 거래, 수익률 돌려막기 등 각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감사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4일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앞서 총 3차례 4가지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원종준 라임 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누적으로 총 8,466억 원의 환매가 중단됐다며 향후 상환금 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펀드 56개까지 합치면 총 환매 연기 금액은 최대 1조 3,363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원종준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스무스업계도 고객분들께서 가입하신 간사 펀드 환매가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객분들의 투자 자금을 원래 스케줄대로 상환드리지 못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환매 연기 사태로 판매사 및 금융투자업계 신뢰를 저하시키게 된 점에 대해 저희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악재가 또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에서 최근 한 달 새 5천억 원가량의 설정액이 증발한 것인데요.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라임 자산운용의 전체 설정 잔액은 4조 9,1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일 한 달 전인 5조 3,713억 원보다 8.5%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순자산은 지난 7월 말 5조 7,217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문 사무운용사 중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라임 자산운용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8월 말 5조 3,713억 원으로 내려앉은 뒤 9월 말 결국 4조 원대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전환사채 편법 거래 등 의혹이 불거지며 자금 유출은 늘고 유입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임 측이 처음 밝힌 피해 규모는 6,200억 원이었지만 1조 3,300억 원 정도로 수정됐다가 다시 1조 5,5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피해자는 4,100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 원금 손실이 확정되면 그 경우에는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펀드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불법 파킹 거래나 횡령 배임으로 인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품을 판매했던 판매사들이죠. 은행들이나 증권사들은 불안전 판매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일반 투자자에게 이러한 투자의 위험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런 규정들을 상당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사인 은행이나 그다음에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을 공동 피고로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저희들은 그런 전제하에서 집단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 심각성을 느끼고 칼을 빼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불법 거래 의혹,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금융권에 거센 파장을 몰고 온 라임 자산운용 원종준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8월 라임 자산운용의 불법 거래 의혹 감사에 이어 두 번째 소환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마 영업실적 압박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약한 그런 부분에 좀 매단인 펀드 쪽에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아마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횡령 배임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파킹 거래 같은 불법적 요소로 자금을 운영을 한 그런 정황들이 금감원 조사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등록 요건에 맞지 않는 등 절차에 어긋날 경우 퇴출 등 조치가 가능하다며 강한 수준의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이 라임 자산 측에 대출을 지원했거나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 79곳을 전수조사하며 긴장감은 금융권 전반으로 확장됐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는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의 민원이 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판매사들은 라임 자산운용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환매 중단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가장 마음을 졸이는 건 운용사와 판매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선 기자와 함께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